28배 한서연은 그림자 속에서 사는 법을 터득한 여자였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두 가지, 섬세한 손길로 생명을 불어넣는 조경 디자인과 6살 배기 아들 하준, 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지난 7년간 그녀는 자신의 작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 과거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다. 그 성벽 뒤에는 그녀의 청춘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비밀을, 그 남자를 영원히 묻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과연 그녀의 편일까? 서울의 심장부 J그룹 타워의 최고층 컨퍼런스 룸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정형이 발 아래 아찔하게 깔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위에 선 한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서연. 그녀는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 개발 사업인 미라지 아일랜드의 조경 설계를 따내기 위해 이곳에 섰다. 그녀의 경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서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제가 제안하는 숨쉬는 정원은 단순한 미관을 넘어선 치유의 공간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었지만 J그룹의 보수적인 임원들은 노골적인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젊은 여자의 이상주의가 돈 안 되는 고집으로 비칠 뿐이었다. 바로 그때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3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 J그룹의 총수 강지훈 대표였다. 그는 약속된 시간보다 늦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었다. 그리고는 상석에 앉아 턱짓으로 서연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시간아, 멈춰라.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7년 만이었다. 매일 밤 꿈속에서조차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 얼굴. 그녀의 첫사랑이자 그녀가 도망쳐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녀의 아들 하준의 아버지. 강지훈, 그는 그녀가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 알았다면 이 자리에 그녀를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듯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서연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성을 붙잡아야 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하준의 미래가, 어쩌면 하준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결론을 맺었다. 기술이 아닌 생명으로 채워진 공간, 그것이 J그룹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럭셔리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임원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너무 이상적이군요, 한서연 씨.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비난이 쏟아지기 직전 줄곧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상적이군. 단 한마디였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디자인에 담긴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었다. J그룹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꿈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곳입니다. 서연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물러설 수 없었다. 대표님, 진정한 럭셔리는 숫자가 아닌 가치에서 나옵니다. 제 디자인은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J그룹의 브랜드 가치가 될 것이고요.
그녀의 당당한 반박에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혹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그녀의 이름표 한서연 석재에 머물렀다. 순간 강지훈의 얼음 같던 표면에 균열이 일었다. 그의 동공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한서연. 그가 7년 동안 증오하고 그리워하고 찾아 헤맸던 이름. 눈앞에 이 당당하고 낯선 여자와 기억 속에 21살, 햇살처럼 웃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지우는 테이블을 돌아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180이 훌쩍 넘는 그의 키가 그녀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집어들고 거칠게 넘겼다. 7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사람치고는 꽤 화려하게 돌아왔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이제는 확신이었다. 임원들은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올 것이 왔다. 강지훈 대표님, 여긴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애써 그의 직함을 불렀다. 사적이라고.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네가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고 사라진 게 사적인 이야기일 뿐인가. 그는 포트폴리오를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이 프로젝트, 왜 하필 J그룹이지? 내 앞에 나타날 용기는 있었나 보군. 돈 때문인가?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실력? 좋아. 지우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시 상석으로 돌아가 앉았다. 이 프로젝트 한서연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임원들이 경악했다. 대표님, 지훈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조건이 있다. 그는 서연에게 지옥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앞으로 모든 보고는 내게 직접 할 것, 24시간 내 지시에 응할 것,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지 못할 시, 넌 이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줄 알아. 그것은 기회가 아니었다. 명백한 형벌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7년 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준의 병원비는 쌓여가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하자 지우는 만족한 듯 혹은 경멸하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증명해봐. 네가 7년 전에 도망친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컨퍼런스 룸의 서연은 홀로 남아 자료를 챙겼다.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녀는 J그룹 빌딩을 빠져나오자마자 작은 골목으로 뛰어들어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지훈, 그가 정말 J그룹의 CEO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증오하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다. 시간은 이미 오후 6시를 향하고 있었다. 선생님, 저 서연이에요. 하준이. 괜찮죠? 그녀는 다급하게 아들의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그럼요. 하준이 아주 잘 놀고 있어요. 오늘은 블로그로 엄마 회사보다 더 큰 빌딩을 지었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작은 인형이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엄마, 하준아. 서연은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따뜻한 아이의 천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우리 아들,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빌딩 만들었어. 이따만큼 큰 거.
하준이 두 팔을 벌리며 자랑했다. 서연은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들의 얼굴에서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보았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고집스럽게 다물린 입술. 하준이는 강지훈의 축소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준은 그녀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서연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강지훈의 증오도 그의 잔인한 조건도 모두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7년 전 뱃속의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이제 와서 그에게 아들의 존재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전쟁 같은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강지훈이 자신의 첫사랑이자 아들의 아버지인 그 남자가 하준의 존재를 절대로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서연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단단하게 빛났다.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다. 그는 한서연을 그곳으로 끊임없이 불러들였다. 미라지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제2그룹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었지만 지훈은 그것을 서연을 올가매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는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트집 잡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정을 요구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7년 전 자신을 비참하게 버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최선입니까? 지훈이 서연이 밤새 작업한 설계 도면을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다. 동선의 효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 감상에 젖어서 숲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면 이따위 유치한 그림은 집어치우는 게 좋을 텐데. 날카로운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서연은 묵묵히 도면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지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대표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선은 아이와 노약자를 고려한 최적의 설계입니다. 효율성만이 건축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사적인 감정이 섞인 공격에도 프로페셔널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지훈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꺾일 듯하면서도 꺾이지 않았다. 주말 이른 아침, 서연은 하준의 손을 잡고 미라지 아일랜드 건설 현장을 찾았다. 주말 근무를 자처한 것은 아니었다. 현장의 식물 식재 환경을 직접 확인해야 했고 하필이면 유치원당이 방학으로 하준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 하준아의 엄마, 일하는 동안 저기 벤치에서 그림 그리고 있을 수 있지. 위험하니까 절대 멀리 가면 안 돼. 응, 나 공룡 그릴 거야. 하준은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신나게 대답했다. 서연은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현장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집중했다. 그 사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에 멈춰 섰다. 강지훈이었다. 예고 없는 그의 등장이었다. 현장 소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다. 아니 대표님, 어쩐 일로? 진척 상황 보러 왔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들고 현장을 둘러보며 냉랭하게 말했다. 그의 시선이 한쪽 벤치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가 닿았다. 웬 아이가 이런 위험한 곳에? 그가 미간을 찌푸린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지훈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눈.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그 눈동자는 7년 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의 눈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기묘하게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 서연이 지훈을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대표님, 그녀는 본능적으로 하준을 등 뒤로 감췄다. 그녀의 그 방어적인 태도가 지훈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한서연 씨, 여긴 놀이터가 아닙니다. 공사 현장에 아이를 데리고 오다니.
제정신입니까? 죄송합니다. 오늘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무시하고 하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이름이 뭐니? 하준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도 겁먹지 않고 또랑또랑하게 대답했다. 강하준이에요. 강씨? 서연의 성은 한씨인데. 지훈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주머니에서 초콜릿 바를 꺼내 건넸다. 이거 먹을래? 하준이 반갑게 손을 내밀던 순간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초콜릿을 쳐냈다. 안 돼. 초콜릿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훈과 현장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하준의 상태를 살폈다. 하준아, 괜찮아? 먹은 거 아니지? 응. 엄마 왜 그래? 하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해서.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견과류 알레르기.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니었다. 자신과 똑같은 극소수만이 가지고 있다는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하는 바로 그 희귀 알레르기였다. 지훈은 하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이는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그림을 그리다 손에 묻은 물감을 왼쪽 귓불에 쓱 문지르고 있었다. 지훈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집중할 때 나오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버릇과 정확히 일치했다. 닮은 눈매, 강이라는 성, 그리고 이 치명적인 알레르기까지. 이건 우연일 수 없었다. 복귀하겠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그는 차 안에서 백미러로 서연이 하준을 다급히 챙겨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7년. 그녀가 사라졌던 시간. 아이의 나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곧장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비서는 지훈이 J그룹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를 보좌해온 유일하게 믿는 신복이었다. 김 비서, 사람 하나 붙여줘. 한서연 씨. 지난 7년간의 모든 행적을 알아봐. 특히 아이에 대해서.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김 비서가 놀라 되물었지만 지훈은 손을 내저었다. 비밀리에 진행해. 아무도 알아선 안 돼. 최 이사 귀에도. 그날 밤부터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한서연 씨는 7년 전 서울에서 갑자기 사라진 뒤 강원도의 한 작은 해안 마을에서 1년간 거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출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출생 신고 기록이 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은 강하준이 맞고 나이는 만 6세입니다. 아버지는 기록상 공란입니다. 지훈은 보고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7년 전 그녀가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6살. 자신의 아이였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고 7년 동안 감쪽같이 숨겨왔다. 배신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그녀가 J그룹 프로젝트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었을까? 자신을 속인 대가로 무엇을 더 얻어내려 했던 것일까? 한편 J그룹의 또 다른 축, 최진석 이사는 지훈의 최근 동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그는 사촌 동생인 지훈을 밀어내고 J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대표님이 요즘 그 조경 설계사 여자한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것 같지 않나? 그가 자신의 정보원에게 물었다. 네, 이사님. 단순히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보기엔 과도합니다. 게다가 김 비서가 비밀리에 그 여자와 아이의 뒷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최진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아이? 여자?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일 수도 있었다. 잘 됐군.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봐. 강지훈이 뭘 숨기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겠어. 그는 이것이 지훈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 시각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6살 무렵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의 어린 자신. 그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과 며칠 전 현장에서 마주쳤던 하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었다. 한서연, 대체 왜? 그의 눈동자에 배신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일렁겼다. 그는 이제 증거가 필요했다.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김비서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강지훈의 명령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그는 한서연 모자가 자주 들르는 주말 공원에서 기회를 포착했다. 하준이 신나게 뛰어놀다 목이 말라 벤치로 달려왔고 서연은 준비해온 주스 상자를 건넸다. 아이가 주스를 다 마시고 무심코 버린 그 작은 쓰레기를 김비서는 그림자처럼 다가가 회수했다. 그것과 함께 지훈이 사용하던 칫솔이 연구소로 보내졌다. 결과는 24시간 만에 나왔다. J그룹 타워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강지훈은 통유리창 밖에 서울 야경을 등진 채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지만 막상 봉투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진실이 혹은 그의 의심을 비웃는 허무함이 들어있을 터였다. 마침내 그는 봉투를 뜯었다. 종이 한 장,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숫자. 친자 관계 확률 99.%.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숨이 턱 막혔다. 손에 쥔 종이가 분노로 구겨졌다.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강하준.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한서연이 7년 동안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게 철저히 숨겨온 자신의 핏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7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밤의 기억.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녀. 견과류 알레르기. 자신을 닮은 귓불을 만지는 버릇. 그리고 J그룹 프로젝트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극이었다. 그녀는 돈을 위해 혹은 복수를 위해 자신의 아이를 무기처럼 숨기고 나타난 것이었다. 배신감이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김비서가 다급히 뒤따랐지만 지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지옥에서처럼 질주했다. 늦은 밤 그녀가 사는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김비서의 보고서에 적힌 주소였다. 이런 허름한 곳에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핏줄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차 안에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1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서연이 하준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야근에 지친 듯한 서연의 표정과 달리 하준은 제잘거리며 그녀의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그의 모습에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하준을 등 뒤로 숨겼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지훈은 대답 대신 하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자가 낳은 자신의 아들, 강하준. 지훈이 낮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준이 서연의 등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준아, 서연이 다급하게 아이를 불렀다.
먼저 집에 올라가 있어. 엄마 금방 갈게. 응? 하준은 두 사람 사이에 살벌한 기류를 감지한 듯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파트 입구로 뛰어 들어갔다. 아이의 발소리가 사라지자 지우는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는 손에 쥔 DNA 검사 결과지를 그녀의 얼굴 앞에 던졌다. 내 아들, 맞더군.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지만 차가운 벽이 그녀의 퇴로를 막았다. 어떻게 알았냐고. 네가 감히 내 아이를 6년 동안 숨겼는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지훈이 그녀의 양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왜?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내 아이를 숨겼어? 놓으세요. 서연이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내 목적이 이거였어. J그룹, 돈. 내 아이를 볼모로 잡고 내 앞에 나타나서 뭘 더 뜯어내려고 했지. 그의 잔인한 말들이 서연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당신한테서 하준이를 지켜야 했으니까. 나한테서 뭘? 지훈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내가 너한테 뭘 어쨌는데. 7년 전 그렇게 잔인하게 날 버리고 간 건 너였어, 한서연.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내 아들을 지켜?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침묵, 그녀의 변명 같은 저항이 그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진실을 원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 그리고 아이를 숨긴 이유. 서연은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7년 전 그의 아버지가 J그룹의 강 회장이 자신을 찾아와 했던 끔찍한 말들을. 지훈이의 미래를 원한다면 쥐 죽은 듯이 사라져라. 네가 지훈이의 발목을 잡는 유일한 오점이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었다. 그들의 힘을 아는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버지와 아들을 이간질할 수는 없었다. 말해, 한서연, 말하라고. 지훈이 그녀를 벽으로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들의 격렬한 다툼 소리가 낡은 아파트 복도를 울렸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알 필요 없어요. 하준이는 내 아이예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요. 상관할 바가 아니야. 지훈이 허탈하게 웃었다. 내 아들인데.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뒤에서 엄마 하는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아파트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하준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파랗게 변한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다. 엄마, 아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준이가 가슴을 움켜쥐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준아, 서연의 비명이 복도를 갈랐다. 서연이 아이에게 달려갔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떨고 있었다. 안 돼, 하준아, 정신 차려. 서연이 울부짖으며 아이의 뺨을 때렸다. 그제야 지우는 충격에서 깨어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아들었다. 6살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병원으로 가야 해. 그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서연은 울면서 그의 뒤를 따랐다. 차에 아이를 태우고 지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는 곧장 응급처치실로 옮겨졌다. 서연은 수술실 입구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망연자실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녀를 증오했던 자신이 지금은 이 아이가 제발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나왔다. 강하준 군 보호자분. 서연과 지훈이 동시에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천성 심장질환입니다. 활로씨 사징 복잡 심기형입니다. 지금 쇼크가 와서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청천벽력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지우는 의사에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갈라져 나왔다.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고의 집도의를 투입할 겁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가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들끓던 두 사람의 세계는 하준의 생사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보호자 강지훈.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7년간 몰랐던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 아이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절박한 순간이었다. 수술실 앞 복도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두 사람의 남은 희망처럼 위태롭게 깜빡였다. 한서연은 차가운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스스로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기도는 소리가 되지 못한 채 메마른 입술 사이에서만 맴돌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탓 같았다. 7년 전 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함께 병원에 갔더라면, 아니, 그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준이가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죄책감이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강지훈은 복도 끝에서 끝으로 의미 없이 서성였다. 그의 완벽했던 슈트는 구겨지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30년 인생, 그 어떤 거대한 계약이나 이 사회의 압박 앞에서도 흔들린 적 없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유리문 너머 생사의 기로에 선 저 작은 아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었고 그 자리에는 낯선 두려움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이미 병원장이자 대학 동기인 그에게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심장외과 권위자인 김정환 교수를 집도하게 만들었다. 제2그룹의 막대한 의료재단 기부금이 이럴 때 쓰이는 것이었다. 이것이 서연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강지훈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이 병원의 어마어마한 수술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의사를 배정받을 힘은 더더욱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강지훈의 세계에 하준의 생명을 맡겨야만 했다. 이 지독한 아이러니가 이 불편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지훈은 더 이상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 앞에 섰다. 왜?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왜 아이가 아프다는 걸 말 안 했어?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붉은 눈이 그를 향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했으면 하준이를 당신에게 빼앗겼겠죠. 당신네 집안이 어떤 곳인데 빼앗겨? 지훈이 기가 막힌 듯 되물었다. 그래서 네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돈 때문이었나? 내가 돈을 안 줄까봐? 돈.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죠.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죠. 내가 왜 떠났는지 당신은 정말 몰라요? 7년 동안 난 하준이 지키려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켜? 이게 지킨 거야. 지훈이 소리쳤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게 네가 지킨 결과냐고. 걘 내 아들이기도 해. 내 아들이에요. 서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6년 동안 아빠 없이도 나 혼자 잘 키웠어요. 당신 도움 따위 필요 없었다고. 격렬한 감정이 복도를 울렸다. 간호사가 놀라 달려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주의를 주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를 노려보던 시선을 거두고 다시 절망적인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도 오직 아이의 안위라는 단 하나의 끈으로 위태롭게 연결되어 있었다. 8시간의 사투가 끝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김정환 교수가 지친 얼굴로 마스크를 벗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에게 달려갔다. 교수님, 하준이는 수술은 일단 성공적입니다. 교수의 말에 서연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워낙 복잡한 기형이었고 쇼크 상태가 길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소아 중환자실. 하준이는 수많은 튜브와 기계장치에 둘러싸여 인형처럼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유리병 너머로 작은 손을 뻗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의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지만 면회 시간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지우는 그저 그녀의 한 걸음 뒤에서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며 무너지는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은 두 사람뿐이었다. 김 비서가 담요와 간단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지우는 억지로 그녀의 손에 따뜻한 우유팩을 쥐어주었다. 마셔. 쓰러지면 하준이 깨어났을 때 누가 곁에 있을 건데. 그의 말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없었다. 서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묵묵히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불편한 동행이 며칠째 이어졌다. 그들은 교대로 좁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고 정해진 면회 시간이 되면 함께 유리병 너머에 하준이를 지켜보았다. 지우는 서연이 하준이에게 들려준다며 작은 공룡 인형을 품에 안고 유리벽에 대고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다. 하준아 연마, 여기 있어. 이거 봐. 티라노사우루스야. 얼른 일어나서 엄마랑 놀자.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도 강인한 소리였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알던 한서연은 햇살처럼 밝고 당당했지만 7년 만에 만난 그녀는 날카롭고 방어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처절한 어머니였다. 이런 여자가 단순히 돈 때문에 아이를 숨기고 자신을 배신했을까? 그동안 그를 지배했던 절대적인 확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J그룹의 최진석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은 병원 내부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강지훈 대표, 며칠째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서울대병원 소아중환자실에 상주 중입니다. 대상은 강하준 6세, 한서연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지훈이 김 비서에게 의뢰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본이 들려 있었다. 숨겨둔 아들이라. 그것도 심장병. 최진석은 시각 끝을 잘라내며 중얼거렸다.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은 감상적이라는 거지. 하물며 핏줄이라. 그는 즉시 비서를 불렀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준비를 해. 미라지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대표의 사적인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루머를 퍼뜨려. J그룹의 후계자가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 이사들이 강지훈에게 등을 돌릴 완벽한 명분이야. 다시 병원. 고비를 넘긴 하준이가 드디어 눈을 떴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서연을 알아보았다. 마. 그 한마디에 서연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저 자리에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는 낯선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하준이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병실에서 나온 서연은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쳤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하준이, 살려줘서. 지훈은 대답 대신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7년 전, 왜 그랬는지 물어도 되나? 서연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이유 없었어요. 그냥 당신과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 지훈이 단호하게 끊었다. 내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내가 알던 한서연은 거짓말에 서툴렀거든.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네가 도망친 게 내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나. 서연은 그의 날카로운 직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가 황급히 그를 지나치려 할 때 지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한서연, 난 알아내야겠어. 네가 왜 내게서, 내 아들에게서 도망쳐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내가 되돌려 놓을 테니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그리고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들을 향한 집요한 의지였다. 하준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주고 나서야 병원에는 잠시 숨막히는 평화가 찾아왔다. 아이는 아직 약기운에 취해 잠들어 있었지만 고른 숨소리는 생명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기적 같은 소리였다. 서연은 꼬박 사흘 만에 처음으로 하준의 작은 손을 잡고 그 곁을 지켰다. 지훈은 병실 한편에서 그런 그녀를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7년이라는 거대한 강이 흘렀지만 하준이라는 다리가 위태롭게 놓인 셈이었다. 그때였다. 고요하던 병실을 찢는 듯 지훈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김비서였다. 대표님, 지금 즉시 지훈이 전화를 받기도 전에 서연의 휴대폰으로도 포털 사이트에 긴급 알림이 떴다. 단독, J그룹 강지훈 대표, 혼외자 의혹, 병원서 친자 확인, 그룹 후계 구도 빨간불,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기사 내용은 참혹할 정도로 상세했다. 강지훈 대표가 며칠째 병원에 상주하고 있으며 6살 난 아이의 수술 동의서에 부푸천으로 서명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미라지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맡은 한서연 건축가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익명의 J그룹 내부 관계자는 대표의 사생활 문제로 그룹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며 거대 프로젝트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인터뷰했다. 지훈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최진석, 그의 지시였다. 김비서를 시켜 비밀리에 진행했던 DNA 검사 결과까지 언론에 흘린 것이 분명했다. 하준이 곁에 있어. 지훈이 재킷을 집어들며 낮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병실에서 나가지 마. 하지만 내가 해결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미묘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이 병원을 빠져나간 사이 J그룹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휘말렸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미라지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협력사들은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단 하루 만에 그룹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최진석 이사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사들을 소집했다. 강 대표의 사적인 스캔들로 인해 우리가 수년간 공들여온 미라지 아일랜드가 좌초될 위기입니다. 주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을 가장했지만 눈은 승리감에 취해 번들거렸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강지훈 대표의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J그룹 타워의 긴급 이사회. 지훈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대표직을 사임하십시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지세요.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은 제2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최진석은 점잖게 그들을 말리는 척하며 불을 지폈다. 강 대표,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한서연 씨를 프로젝트에서 해임하게. 그게 그룹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야. 그것은 지훈에게 아들과 서연을 버리라는 공개적인 협박이었다. 지훈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는 하준을 부인할 수 없었다. 자신의 핏줄이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최진석의 계략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지훈은 처음으로 궁지에 몰렸다. 그의 침묵은 이사들에게 긍정으로 받아들여졌고 회의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그날 밤 지훈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하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연을 병원 옥상으로 불렀다.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지훈은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최진석이 이겼어. 내가 모든 걸 내려놔야 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결국 이렇게 되었다. 그녀가 7년 동안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제 와서 그의 발목을 잡고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그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아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을 떠났던 이유, 하준이를 숨겨야만 했던 이유.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7년 동안 묻어두었던 지옥 같은 기억을 꺼냈다. 7년 전 당신이 미국으로 단기 출장을 갔을 때 당신 아버님이 강만철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지훈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아버지, 그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오는가?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회장님은 제가 당신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하셨어요. 고아 출신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가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떨렸다. 그분은 제게 돈 봉투를 내미셨어요. 그리고 당장 사라지라고 하셨죠. 교진말,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지훈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 제가 거절하자 회장님은 웃으시더군요. 만약 내가 당신 곁에 남는다면 당신은 제2그룹의 후계자 자리는 물론이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날 쫓아내실 거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난 무서웠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도망쳤어요. 그럼 아이는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하준이가 생겼다는 걸.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당신 아버님이 제2그룹이 무서웠어요. 만약 하준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내게서 이 아이마저 빼앗아갈 것 같았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배신감. 7년 동안 그를 지탱해 온 것은 그녀에 대한 원망과 증오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그녀의 배신이 아니라 그가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의 잔인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7년 동안 혼자서 그 모든 공포와 싸우며 자신과 그의 아들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연의 가녀린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는 그동안의 서름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요. 지훈은 울부짖는 서연을 힘주어 끌어안았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아니, 지훈이 낮고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절망에 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네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그는 서연을 아는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게서 너와 내 아들을 빼앗으려 한 사람들, 최진석도 내 아버지라도.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고. 이제는 그가 그녀와 하준이를 지킬 차례였다. 병원 옥상에서의 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는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7년의 오해를 풀고 이제는 아들 하준을 지켜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었다.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변했다. 지훈은 최진석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수세에 몰려 무너지는 대신 그 판 자체를 뒤엎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7년 전 J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거부하고 서연과의 미래를 꿈꿨던 23 청년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맹수의 눈빛이었다. 하준이가 잠든 병실은 야전 사령부로 변했다. 지훈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김 비서 대신 J그룹 내부의 소수정예 감사팀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최진석 이사가 J그룹에서 저지른 모든 비리를 파헤친다.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스캔들만으로도 대표님을 끌어내리기에 충분합니다. 감사팀장이 우려를 표했다. 그때 조용히 서류를 넘기던 서연이 입을 열었다. 스캔들은 스캔들로 덮을 수 없어요. 하지만 범죄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서연은 지훈이 가져온 미라지 R&D. 이전에 최진석 주도 프로젝트 파일들을 가리켰다. 최 이사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제가 검토한 그의 과거 프로젝트 조경 설계안들은 이상할 정도로 값비싼 수입 자재들로 채워져 있어요. 굳이 필요 없는 곳에요.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예리한 눈으로 도면의 허점을 짚어냈다. 이 하청업체들, 그린 에코라는 곳, 설립일이 프로젝트 입찰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납품 실적은 J그룹 외에는 전무해요. 지훈은 서연의 분석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유령 회사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유령 회사보다 더 악질이죠.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창구예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더니 화면을 지훈에게 돌렸다. 그린 에코의 대표이사와 최진석 이사의 부인의 오빠, 즉 그의 처남 이름이 나란히 떠 있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 하나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거예요. 미라지 R&D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려 했겠죠. 지훈의 전략은 명확해졌다. 최진석이 자신을 도덕성으로 공격한다면 자신은 그의 범법 행위로 맞불을 놓는다. 김 비서. 지훈은 입원 중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하지만 쉬게 할 수가 없겠군. 자금 추적해. 그린 에코와 최진석 처남의 모든 계좌를. 그리고 그는 감사팀에게 지시했다. 관련된 모든 서류, 회계 장부를 샅샅이 뒤져. 우리가 필요한 건 최진석이 직접 서명한 결정적인 증거야. 방역은 시작되었다. 서연은 밤낮 없이 병실에서 도면과 씨름했다. 그녀는 단순히 비리를 찾는 것을 넘어 최진석이 승인한 설계안들의 구조적 결함과 안전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천재성은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지훈은 J그룹을 지휘하며 최진석의 자금줄을 하나씩 차단했다. 그는 이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라지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시키고 최진석이 관리하던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선포했다. 최진석은 당황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방역할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 속도와 치밀함이 상상을 초월했다. 강지훈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했다. 지금 내 뒤를 캐고 있어? 최진석이 정보원에게 소리쳤다. 감사팀이 움직였습니다.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이사님,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진석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비리 장부가 보관된 비밀 금고를 떠올렸다. 그것만 들키지 않으면 승산은 있었다. 밤이 깊은 병실, 하준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수북이 쌓인 서류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온기에 놀란 서연이 눈을 떴다. 아, 미안해요. 잠시, 괜찮아. 지훈이 그녀의 앞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무섭지 않아? 지훈이 불쑥 물었다. 서연은 커피잔을 쥔 손을 바라보았다. 무서워요. 7년 전에는 당신을 잃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준이를 잃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당신이 또다시 나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될까봐 무서워요. 지우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 위를 덮었다. 아니, 넌 날 잃게 한 게 아니야. 날 지킨 거지. 그리고 이젠 내가 널 지킬 거야. 우린 서로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들의 시선이 얽혔다. 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의 사랑은 상처를 딛고 더욱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비서였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최 이사의 비밀 장부. 그가 차명으로 소유한 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선 위험해. 당장 멈춰. 지훈이 외쳤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졌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김비서는 최진석의 별장에 잠입했다.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보안 시스템을 뚫었다. 그리고 서재의 비밀 금고에서 결정적인 장부를 찾아냈다. 그가 장부를 카메라로 찍고 빠져나오려던 순간이었다. 거기까지다, 김비서. 어둠 속에서 최진석이 걸어 나왔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내 꼬리를 밟다니 강지훈이 꽤나 유능한 개를 두었군. 이사님, 모든 게 끝났습니다. 김비서가 장부를 품에 안고 말했다. 끝나? 이제 시작이지. 최진석이 손짓하자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비서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데이터를 전송하려 애썼다. 그는 장부를 지키려다 한 남자가 휘두른 둥이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처리해. 그리고 그 데이터 당장 삭제해. 최진석이 차갑게 명령하고 별장을 떠났다. 지우는 연락이 두절된 김비서를 찾아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그는 위치 추적을 통해 별장을 찾아냈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별장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최진석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다. 김비서. 지훈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대표님, 마지막 선물입니다. 발신자는 김비서였다.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김비서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전송한 비밀 장부의 사진 파일들과 최진석이 범죄를 지시하는 음성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다. 김비서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마지막 증거를 보낸 것이었다. 아, 지우는 불타는 별장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충성스러운 부하를 잃은 슬픔과 적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훈 씨, 괜찮아요?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다. 전쟁이 시작됐어. J그룹 타워의 대강당은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전쟁터에 전운이 감돌았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에 나란히 앉은 두 남자, 강지훈과 최진석에게 향해 있었다. 최진석은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슬픔과 결연함이 뒤섞인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반면 강지훈은 전날 밤의 비극으로 인해 모든 감정이 소거된 듯 차갑고 텅 빈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 비서가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유산, 작은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J그룹을 아끼시는 모든 분께. 마침내 의장의 개회 선언 후 최진석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준비한 연설문을 펼쳐들고 비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J그룹은 지금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미라지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위기와 강지훈의 스캔들을 결부시켰다. 대표이사의 도덕성은 곧 그룹의 신뢰입니다. 어찌 숨겨둔 아이를 빌미로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강당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후계자의 사생활 문제로 그룹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최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사들은 이미 포섭되었고 주주들은 선동되었다. 저는 J그룹을 지키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 강지훈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사방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모든 화살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제 사임 발표만 남겨둔 패배한 왕처럼 보였다. 최진석은 연민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으로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은 순간 그가 무슨 변명을 할지 지켜보기 위해 조용해졌다. 지훈은 최진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최진석 이사님, 어젯밤 제 차명 별장에서 불이 났더군요. 최진석의 동공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스캔들을 덮으려고 엉뚱한 소리를. 그 화제로.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제 비서가, 김철규 비서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당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살인사건이었다. 김 비서는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훈이 USB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는 최진석 이사의 범죄 증거를 찾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교진말, 저 자가 궁지에 몰리니 실성했군. 최진석이 버럭 소리쳤다. 지훈은 그를 무시하고 대형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김 비서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첫 번째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최진석의 비밀 장부였다. 그린 에코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J그룹의 프로젝트 자금을 수백억 원대로 빼돌린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최진석의 처남과 일가 친척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최진석의 개인 비리인 동시에 그와 결탁했던 자신들의 치부이기도 했다. 조작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 최진석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지훈이 싸늘하게 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들어보시죠. 그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강당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리해. 그리고 그 데이터 당장 삭제해. 김 비서가 쓰러지기 직전 녹음한 최진석의 목소리였다. 그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김 비서의 살해를 지시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모든 것이 멈췄다. 시간도 공기도. 최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파멸에 대한 공포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기자들은 이성을 잃고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다. 살인교사입니까? 비자금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주주들의 분노는 이제 강지훈이 아닌 최진석을 향했다. 사기꾼, 살인자. 바로 그때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최진석에게 곧장 다가갔다. 최진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거 놔! 함정이야! 강지훈, 내 짓이지! 최진석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그가 J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김 비서의 목숨값과 강지훈의 냉철한 방역 앞에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은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사촌형의 마지막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같은 시각 병실.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하준의 손을 잡은 채 병실 TV에 나오는 생중계 속보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진석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 그리고 단상 위에 홀로 우뚝 선 강지훈의 모습.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도의 눈물이었고 미안함의 눈물이었으며 그를 향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엄마, 울어? 어느새 잠에서 깬 하준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우리 아들. 엄마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마침 주치의인 김정환 교수가 회진을 돌며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하준의 차트를 확인하고는 환하게 웃었다. 하준이, 정말 대단한데? 회복 속도가 놀라워요. 교수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심장 초음파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기적이네요. 이대로라면 내일 퇴원해도 좋겠습니다. 네? 정말요, 교수님?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럼요. 우리 하준이 이제 튼튼해져서 집에 가도 됩니다. 서연은 하준을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았다. 모든 악몽이 끝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우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강당을 빠져나왔다. 그는 텅 빈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고 완벽했던 그의 어깨가 비로소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김 비서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값비싼 승리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봤어요. 다 끝난 거죠?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끝났어, 서연아.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낌이 들렸다. 그리고 곧 떨리는 기쁨이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준이, 내일 퇴원해요. 지훈은 감았던 눈을 떴다. 그의 붉어진 눈시울 너머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7년간의 지독했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J그룹 타워가 아닌 하준과 서연이 기다리는 병원을 향해 차를 몰았다. 하준이가 퇴원하는 날 서울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가을 햇살이 병원 복도까지 환하게 스며들었다. 서연은 하준이에게 선물 받은 노란색 스웨터를 입혔다. 아이는 지난 몇 주간의 사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돌았고 작은 공룡 인형을 품에 안고 제잘거렸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 아저씨도 같이 가. 하준의 시선은 문 앞에 서 있는 강지훈에게 향해 있었다.
지우는 평소에 완벽한 슈트 대신 편안한 니트에 면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아이의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래, 같이 가자. 하준이, 우리 집에. 그는 우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우는 하준을 번쩍 안아들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지훈의 목을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저릿한 행복감을 느꼈다. 병원 로비는 두 사람의 예상대로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진석의 구속 이후 강지훈과 그의 숨겨진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인 한서연의 이야기는 세간의 최고 관심사였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대표님, 아이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서연 씨와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우는 멈춰 섰다. 그는 하준이를 고쳐 안고 한 손으로 서연의 허리를 감싸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행동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제 아들 강하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로비를 울렸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7년 전 놓쳤던 제 유일한 사랑이자 제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제 가족입니다. 서연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연의 낡은 아파트가 아닌 강지훈의 본가 J그룹의 심장부인 평창동 저택이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망설였다. 이곳은 그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서린 장소였다. 괜찮아. 지훈이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내가 있잖아. 거실에는 강만철 회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최진석의 배신과 살인교사, 그리고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알게 된 그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들어서는 서연과 그 품에 안겨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하준이를 번갈아 보았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왔느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의 욕심이 너희 둘에게 7년이라는 지옥을 선물했구나.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훈이의 미래를 위한답시고 나는 내 아들과 내 손주의 생명까지 위협한 죄인이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이 사과 한마디를 듣기까지 7년이 걸렸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고개 드세요. 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지훈과 하준을 바라보았다. 다시는 저희 세 사람을 갈라놓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하준에게 다가갔다. 할아비가 미안하다 아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준의 뺨을 쓰다듬었다. 7년간 얼어붙었던 가족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훈과 서연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한적한 추모 공원을 찾았다. 김철규 비서,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의 사진 앞에서 지훈은 말없이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자네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 내 평생 잊지 않겠네. 서연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하준이가 아빠를 찾았습니다. 지훈은 김 비서의 유가족을 위해 J그룹 재단에서 평생 지원을 약속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목숨을 건 충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폭풍이 지나간 J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미라지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발표했다. 제그룹의 새로운 비전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끌어줄 분입니다. 한서연 수석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서연은 단상 위에 섰다. 7년 전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성을 온전히 담아낸 숨쉬는 정원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했다. 그것은 단순한 리조트가 아닌 하준이처럼 아픈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치유형 복합문화 공간이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J그룹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겨울밤. 미라지 아일랜드의 착공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였다. 지우는 서연과 하준을 데리고 7년 전 그녀가 숨어 지냈던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그녀가 하준을 낳았던 작은 집 앞이었다. 여긴 어떻게... 서연이 놀라 물었다. 찾아냈지. 네가 7년 동안 버텼던 모든 곳을. 지우는 하준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서연을 바닷가로 이끌었다. 차가운 겨울 바다 위로 달빛이 부서졌다. 지우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서연은 숨이 멎는 듯해 입을 막았다. 7년 전 이곳에서 너는 혼자였어. 내가 없었지. 하준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아팠던 순간에도, 네가 가장 힘들었던 모든 순간에 나는 너를 원망하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약속할게. 그는 상자를 열었다. 달빛을 받은 반지가 눈부시게 빛났다. 앞으로 네가 살아갈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할게. 하준이가 웃는 순간에도, 네가 우는 순간에도 내가 네 옆에서 네 손을 잡고 있을게. 그러니까 한서연, 7년 늦은 내 청혼을 받아줄래? 나와 결혼해줘.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게요. 지훈 씨. 지훈은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고 격렬하게 입을 맞췄다. 7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담긴 영혼과도 같은 입맞춤이었다. 1년 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미라지 아일랜드의 푸른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강 회장과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하준이가 건강하게 회복된 다리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와 두 사람에게 반지를 전달했다. 엄마, 아빠, 빨리! 아이의 재촉에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행복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주례사 대신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에 대한 용서이자 미래에 대한 변치 않는 맹세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노을이 지는 해변을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다. 지우는 서연을, 서연은 하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곳에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가족이 완성되어 있었다. 운명은 잔인했지만 결국 그들을 가장 완벽한 행복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